안녕하세요. 뼈 있는 아무말 대잔치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유튜브가 K-팝을 세계적으로 키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빅히트, SM, YG, JYP의 유튜브 매출은 얼만큼 될 것인지에 대한 한번 추정값을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는 그 유안타 증권에서 제목이 뭐였냐면 유튜브가 촉발한 K-팝 세계 공습 이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금 뭐 두꺼운 보고서긴 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K-팝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는지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더 관심 많으신 분들은 보고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좀 세세한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튜브가 대세죠. 대세인데 이제 뭐 그래프를 보더라도 유튜브 이용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 예상치가 한 15억 명 정도 되죠. 이용자 수가. 그리고 뭐 이 추세가 계속 늘어날 것이긴 한데 물론 이제 약간 성숙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간 성장률은 조금 처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에 이제 그 가입 유튜브를 이용한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튜브 이용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시장 내에서도 유독 잘 나가고 있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뭘까요? 예, 뮤직비디오입니다. 뮤직비디오. 이게 보시면 매년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높은 뮤지션의 연간 채널 조회수 추이예요. 추이인데 우리는 예전에 우리 싸이 강남스타일로 그 유튜브의 파급이 얼마나 센지 확인했죠. 보시면 2010년에는 저스틴 비버, 2011년에는 리한나, 12년, 13년 싸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싸이, 2014년 케이티 페리, 2015년 테일러 스위프트, 2016년 저스트 비버. 저스트 비버가 6년 만에 다시 탈환을 했네요. 그리고 작년에 에드 시런. 이 이제 그 뮤지션들이 그해 최고의 그 조회수가 높은 유튜브에 선정됐는데 뮤직비디오죠. 했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세요. 예, 2010년만 하더라도 10억 뷰였잖아요. 에드 시런 어떻죠? 예, 70억 뷰예요. 올라가는 추세가 그러니까 앞부분에 뭐 이런 그 유튜브 이용자 유튜브 이용자 수의 성장 기울기에 비해서 되게 가파르죠. 다시 말해서 유튜브 내에 이러한 뮤지션, 특히 뮤직비디오를 기반으로 한 뮤지션들의 유튜브가 더 큰 성장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싸이 말고 우리나라 그 뮤지션들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인 그 뮤직비디오 유튜브 내에서 뮤직비디오 열풍에 그 안에 핵심이 누가 있냐, 바로 K-팝이 있습니다. K-팝. 이것도 보시고, 방금은 예를 들어서 최고 조회수 높은 사람을 본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약간 노이즈가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만 유독 유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추이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뮤지션들의 그 유튜브 조회수는 별 차이가 없으면 지금 그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뮤지션들의 영상들이 이렇게 유튜브 내에 급성장한다고 말할 수가 없을 텐데, 이거를 탑 200, 탑 100, 탑 50을 놓고 봤더니 어떻게 됐죠?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유튜브를 통해서 뮤지션들이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이런 뮤지션들을 잘 이용하는 거겠지만, 뮤지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뮤지션들의 뮤직비디오나 여러 가지 그 생활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 한마디로 대세다라는 것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K-팝은 어떠냐?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 내에서 최근 상승세에 뭐 최고는 뭐 같이 우리가 최고가 우리 K-팝이 되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거의 K-팝이 지금 최고 수준의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2014년도 보시면 그 싸이가 유튜브 조회수 한 18위 정도 하고, 그다음 빅뱅, 소녀시대 이렇게 있었고, 2015년을 보시면 빅뱅이 33위, 뭐 싸이 이렇게 있었고, 2016년은 빅뱅이 54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튜브 총 조회수가 17위 되고요. 짜잔, 올해 11월 21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그 전까지 최고가 어디였냐면 작년에 방탄소년단의 17위였어요. 맞죠? 17위죠? 근데 올해는 어떻죠? 3위. 근데 방탄소년단 3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27위, 40위 이렇게 쭉 그야말로 다른 K-팝 뮤지션들이 이제 포진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튜브도 성장하고 있는데, 유튜브 내에서 특별히 뮤직비디오를 기반으로 한 이런 뮤지션들의 영상들이 더 폭발적으로 성공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그 뮤지션 중에 특히 K-팝 우리나라의 성장세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K-팝이 과연 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예전에는 그 우리가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선진 그 음악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흥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 음악 시장이 세계 9위 정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거의 이제 선진국 대열에 입성을 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그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시장이 가장 큰 데가 이제 북미죠. 미국, 캐나다 합쳐 북미가 가장 크고, 북미의 점유율이 3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본이 엄청 커요. 이 음악 시장이. 그 다음에 뭐 독일, 프랑스 이렇게 쭉쭉쭉 내려갔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런 선진국 시장에, 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날고기는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거의 신인으로 가야 돼요. 대표적인 게 원더걸스였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신흥국에 있는 슈퍼스타들이 선진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취했던 방식이 바텀업이었습니다. 바텀업.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신인으로서 뭐 그 발품 팔고, 그리고 뭐 메인도 아니고 지역 라디오 출연하고 소규모 공연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슈퍼스타들이 신인 때 했던 거를 또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렇게 돼가지고 스타가 될 케이스는 너무나 이제 힘드니까. 그런데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바텀업, 바닥부터 기어야 했다면, 이제는 탑다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K-팝이 전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지에 가지도 않았는데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닥부터 올라가서 1명, 2명, 10명, 100명 이렇게 팬을 모아야 되는데, 유튜브가 팍 터지잖아요?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가 팍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도 그 지역에 가지 않았는데 팬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팬들이 어떻게 하죠? 제발 우리 쪽에 와서 콘서트도 해달라. 그리고
각종 음반도 사주고 음원도 들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짐이 보였던 것이 2011년에 있었죠. 2011년에 미국 뉴욕의 어딘가요? 지역에서 그 플래시몹이 있었습니다. 그 플래시몹이 뭐냐면 SM 가수들이 제발 우리 뉴욕에 와가지고 공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걸 기원하면서 플래시몹을 했습니다. 그게 근데 크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유튜브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죠? 예, SM이 실제로 뉴욕에 가서 3개월 후인가 4개월 후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SM 우리가 뉴욕에 진출해야 되겠다 해서 진출한 게 아니에요. 거기인 사람들이 뉴욕의 시민들이 그 SM에 나오는 뮤지션들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닥부터 키워서 정말 힘들게 신인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초심으로 이렇게 해야 됐는데 이 유튜브를 등장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바텀업이 아니라 쫙 위에서 그냥 이미 가 있는데 팬이 있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해외 진출을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유튜브를 보면은 지역별로 누가 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어디에 진출하면 우리가 잘 되겠다 하는 거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SEO 조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조회에서 봤는데 여기는 동남아, 특히 뭐 태국, 베트남에서 조회수가 50%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태국, 베트남에 공연을 하고 콘서트를 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아닌데 예상을 깨고 일본, 북미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진다. 뭐 어떻게 되죠? 예, 그런 쪽에 가서 콘서트를 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요 조사가 미리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해외 진출할 때 매우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번 더 저도 회사 하는 입장에서 회사 운영하기가 훨씬 편해진 거죠. 그렇죠? 유튜브라는 채널 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런 그 뮤직비디오가 성행을 하고 또 팬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빌보드 소셜 50이라고 하는 것은 빌보드에서 이런 뮤지션들의 웹페이지 그리고 그 뭐 뮤직비디오 스트리밍 그리고 그 SNS에서 오는 뭐 이렇게 팔로워 수 이런 것들 종합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소셜 50 차트에서 어떻죠? 예, 방탄소년단 2016년 10월부터 1위를 차지했고요. 2018년이 됐어요. 이 색깔이 있는 게 K-팝이거든요. K-팝 뮤지션들이거든요. 예, 지금 K-팝이 유튜브를 등에 업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 이 제목대로, 이 보고 제목대로 세계를 공습하고 있습니다. 예. 방탄소년단은 뭐 올해 거의 뭐 그 음악사의 한 줄을 남길 정도의 어마무시한 길을 걷고 있죠. 소셜 50에서 1인데 어디요? 100주 동안 일했어요. 100주 동안. 100주. 1년에 52주인데 2년 동안 1위 하고 빌보드 200 이 앨범 순인데요. 어떻죠? 이걸 1위를 한 번 하는 것도 이게 엄청난 일인데 1년에 1등을 2번이나 했어. 아니 엄청난 일이죠. 이게 다 유튜브의 영향이 컸다. 또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유튜브를 잘 활용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보세요. 그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이용자를 보면은 북미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진출을 하게 되면 북미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 북미 콘서트 투어를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뮤지션별 재판매 평균 티켓 가격이거든요. 그야말로 티켓 파워를 나타내는 거예요. 티켓 파워. 자, 2018년 티켓 파워 1위가 누군가요? 방탄소년단. 브리트니 스피어스, 엘튼 존 다 이겼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479.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공급에 비해서.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성공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그 방시혁 그 대표 같은 경우는 SNS를 잘 활용했다는 거 있지만 이 파급을 촉발을 시켰던 그 강력한 근저의 힘은 뭐냐면 바로 유튜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가 K-팝을 세계적으로 키우는, 또 K-팝의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이게 무엇이냐면 세계 진출할 때 탑 다운으로 할 수 있고, 게다가 유튜브의 또 장점은 뮤직비디오만 한계가 되지 않고 팬들이 직접 홍보를 해줘요. 맞죠? 그래서 뭐 커버 댄스 같은 경우도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 세계적으로 열풍인 게 리액션이죠. 뮤직비디오 리액션, 실제로 라이브 리액션. 그 리액션을 통해서 이런 가수가 있었어? 이렇게 알게 되는. 저 같은 경우는 전 소양 좋아합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양 리액션, 외국인들이 소양의 그 라이브를 보고 막 감탄하는 걸 보면서 저도 공감하고, 그래 바로 이거지 하면서. 그리고 요즘에는 그 앨범도 많이 팔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기회 되면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음반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2008년도 9년도에 거의 죽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 음반 시장이 부활하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죠. 워낙 그 음원으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팬들을 중심으로 음반을 사는 비중이 되게 커져 있는 것이군요. 아무튼 간에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K-팝이 탑다운 방식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었고, 게다가 유튜브 이용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콘서트를 하게 되면 통할 수 있겠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먼저 세계적으로 세계에 진출하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 수요 조사가 거의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거고, 플러스 알파 이득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튜브 수익입니다. 유튜브 수익. 이게 이제 K-팝 3사의 유튜브 광고 매출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2016년 전까지 하더라도 이런 회사가 별로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그 뮤직비디오가 막 폭발하고 막 억 단위로 나오고 몇천만 조회수는 기본 베이스로 깔다 보니까 유튜브 수익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어서 그게 이제 부수입으로 짭짤해지고 있어요. 근데 짭짤한 또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는 보통 음원하고 비슷합니다. 음원 같은 경우는 그 작사 작곡하고 그 뮤지션한테 들어가는 금액이 전체 매출의 한 1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뺀다 할지라도 음원에 대한 그 마진율은 80에서 85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당연히 영업이익은 좀 계속 올라가겠죠. 이익 올라가겠지만 어쨌거나 음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고마진입니다. 고마진. 근데 유튜브가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의 8에서 90%를 이제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매출이 거의 이익과 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201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6년은 이 3사 총 그 유튜브 매출이 한 60억 정도 되고요. 2017년은 100억 정도 넘었습니다. 근데 올해 추정치가 한 얼마요? 160억 정도 되나요? 1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SM이 한 60억, 그리고 YG가 한 60억, 그리고 JYP가 한 40억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 60억, YG 60억, JYP 40억 정도를 유튜브 광고 매출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계속 늘어가고, 이거를 하는데 크게 이 회사가 드는 품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뮤직비디오는 찍어야 되는 거고, 그거 그냥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이 부수익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다면 빅히트는 얼마 정도 될까?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11월 20일까지 2018년도 누적으로 봤을 때 방탄소년단의 그 유튜브 조회수가 34억이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좀 넉넉하게 약 계산하기 편하게 40억이라고 잡는다면 이건 좀 후하게 잡는 거예요. 40억을 잡고 그리고 1000 조회수당 그 얘네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 조회수당 얼마인가요? 2원 이상이 되겠죠? 2원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그 40억 조회수를 한다면 못해도 80억 이상 매출이 나온다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북미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케바케긴 하지만 이런 선진국에서 많이 보면 약간 단가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SM 추이를 SM의 그 CPM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조회수당 그 광고 단가를 보면은 그 계속 내려가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갔던 이유는 그게 약간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 바뀌면서 좀 올라간 케이스도 있고, 비보 같은 경우도 거기 미국의 그 날고기 나는 사람들의 뮤직비디오를 다 모아놓은 곳이죠.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어요. 거기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북미 중심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이 비보에 있는 영상들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신흥국이나 신흥국 중으로 이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당 그 단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은 반대겠죠.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북미나 선진국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80억에서 100억 사이가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산을 해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2018년에는 이렇게 계산한 빅히트가 가장 많겠고, 이렇게. 근데 오늘 JYP는 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아주 장사는 잘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우리가 그 광고, 유튜브 광고 수익이 매출이 될 거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금 꺾이지 않고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K-팝이 세계적으로 진출을 좀 더 원활하게 과거보다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바로 유튜브의 등장이었고, K-팝은 유튜브를 또 아주 잘 활용하고 있고, 당연히 유튜브 또한 그 유튜브와 이런 그 컨텐츠 제작자의 사이에 유튜버죠. 비율이 광고에 나눠먹는 비율이 45대 55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이렇게 우리 K-팝이 잘 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 뮤지션들이 성장하게 된다면, 조회수 성장하게 된다면 유튜브 돈을 버는 것이니까 서로 윈윈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조금 여러분께서 이런 그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높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특별히 우리 K-팝이 더 승승장구 해가지고, 이 K-팝의 승승장구 하면 어떻죠? 단순히 이 K-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연관 산업 효과가 되게 큽니다. 사이도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업들도, 다른 사람들도 해외 진출하기 편하고요. 또 여행도 편합니다. 여행 갔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기래상 같은 그 뮤지션들이 세계에서 인정받게 되면 괜히 여행 갈 때도 어깨 뻥 들어가고, 또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 대할 때도 조금 더 나아지니까 우리 K-팝이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